금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죠. 안전자산에 투자 잘했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만든 돈 대신 금을 미친 듯이 쌓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축하할 일일까요? 지금부터 왜 금 폭등이 경고신호인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식 떨어지면 금 오르고 시장 불안하면 금 사면 된다고요. 포트폴리오 5%만 금으로 채워두면 안전하다는 조언을 듣죠. 재무 설계사들이 권하는 평범하고 지루한 전략입니다. 금은 위기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 모든 게 무너질 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배웠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2024년 초만 해도 금은 온스당 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고개 끄덕이며 적당하다고 평가하던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 10월 금 가격이 4,30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도 안 돼서 2배 넘게 뛴 거예요. 이건 자산 분산이 아닙니다. 공황 매수거든요. 역사를 보면 금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았어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금이 올라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고 금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금 가격 상승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화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채가 정부를 질식시키며 중앙은행들이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때 금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이 신호를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늦어요. 붕괴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나스닥이 가치의 75%를 잃었던 그 시기 말입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는 웹사이트에 쏟아부은 투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금은 이미 그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에 금 가격이 바닥을 찍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미 큰 손들은 슬금슬금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일반인들이 여전히 인터넷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 때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미 금으로 갈아타고 있었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따랐어요. 은행들이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최고 등급 투자라고 우기고 있을 때 금은 650달러에서 1000달러를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월가가 여전히 보너스를 나눠주던 그 순간에도 금은 재앙의 가격을 매기고 있었던 거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건 그해 9월이었지만 금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금 가격이 2배로 뛴 건 시장이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 전체가 사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외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위기가 터질 때 금의 행동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라요. 2008년 3월 금융위기의 규모가 분명해지자 금은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0달러에서 692달러까지 급락했어요.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궁극의 안전자산조차 모두가 현금을 필요로 할 때는 무너졌거든요. 유동성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 패닉 매도가 끝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은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올랐어요. 2008년 11월 765달러에서 2011년 9월 1873달러까지 말이죠. 거의 1000달러가 오르는 동안 세계는 여전히 공황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패턴이에요. 금도 처음엔 같이 떨어지죠. 하지만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만 홀로 버티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대공황은 더 큰 숫자로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우존스가 가치의 89%를 잃고 빵 배급줄이 도시 블록을 감쌀 때 금광 주식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테이크라는 금광 회사 주식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 속에서 10배나 올랐어요. 금 채굴이 갑자기 더 수익성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금이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상황은 묘하게 익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 전 지구적이라는 겁니다. 1930년대의 피해는 대부분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었죠. 2008년에는 전 세계로 퍼졌지만 정부들은 여전히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낼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부채 수준은 천문학적이며 뭔가 깨지조지 보일 때마다 여전히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4,000달러를 넘어선 건 단순한 가격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건 지구상의 모든 주요 화폐에 대한 국민투표예요. 중국 인민은행이 단 1분기에 220톤의 금을 매입했을 때 그들은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한 거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대부분의 국가가 보유한 준비금보다 많은 금을 조용히 축적했을 때 그들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해 위치를 잡은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5년 첫 3분기에만 634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축적이 아니에요. 평생 돈을 찍어내는 일을 해온 기관들의 공황 매수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이제 막 눈치
눈치채기 시작한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곧 무너진다는 걸요. 그냥 경기가 나빠지거나 주식이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오던 돈이 휴지가 되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금 가격이 2배로 뛸 때 이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화폐의 죽음을 가격에 반영하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화폐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금 가격이 2배에서 3배가 되고 3배가 다시 뛰어올라서 빵 하나 사려고 돈 보따리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경고 신호가 곳곳에 보입니다. 2006년 전까지만 해도 금과 주식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주식이 오르면 금은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금은 올랐죠.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이 무너질 때 금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가던 게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변화가 지금 상황을 소름 돋게 만듭니다. 금이 4,000달러까지 치솟는데 주식은 여전히 최고점 근처에 있어요. 이건 이상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주식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금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장이 무너지기도 전에 금이 먼저 2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큰 손들은 뭔가 엄청난 게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재앙을 대비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누가 금을 사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처럼 안전하게 몇 푼 굴려보려는 개인이 아니에요.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기관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국부 펀드, 그리고 중앙은행들입니다. 돈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이 찍어내는 돈을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은 달러든 유로든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건 자기들이 만든 돈이 곧 휴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 찍어낼 수 없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에 금을 쌓는 거예요. 과거에 금이 2배 뛸 때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이번엔 2년도 안 돼서 2,000달러가 4,000달러가 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공황이에요. 뭔가 엄청난 게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죠. 실제로 각국의 빚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2배 반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미국도 1년 버는 돈의 130%가 빚입니다. 이 정도면 파산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3가지뿐입니다.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거나 세금을 미친 듯이 올리거나 돈을 더 찍어내는 거죠. 역사를 보면 항상 3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금 가격은 폭발해요. 전쟁도 문제를 키웁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미 빚더미인 나라들이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또 찍어내죠. 동유럽 전쟁 때문에 NATO 국가들은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 돈 다 인쇄기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이유도 이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전쟁 준비예요. 경제전쟁 말이죠.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때 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나라가 새로운 룰을 만듭니다. 중국은 이걸 알아요. 러시아도 알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작은 나라들까지 정신없이 금을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금은 너무 올랐습니다. 차트만 보면 당장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의 사재기가 차트 따위는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오래 갈 수 없지만 터질 때 얼마나 심하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금이 2배 뛸 때마다 그 뒤에 온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70년대 금 폭등 후엔 10년 동안 물가가 매년 2자릿수로 올랐어요. 2000년대 금 상승 뒤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가 왔고요. 이번엔 그때보다 빚도 많고 돈도 더 많이 찍어냈고 전쟁 위험도 큽니다. 규모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보통은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금이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최고점인데 금이 먼저 뛰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붕괴가 오면 순식간에 올 거라는 겁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말이에요. 지금 금을 사들이는 기관들은 단순한 하락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금도 처음엔 떨어질 겁니다. 모두가 현금이 필요해서 금까지 팔아치울 테니까요. 하지만 금은 다시 일어서죠. 정부가 경제 살린답시고 수조 달러를 또 찍을 때 그때 가치를 지키는 건 그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들 뿐이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4,000달러 금은 기쁨이 아니라 경고예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가 준비하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이미 신호는 왔고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남은 질문은 여러분이 이걸 알아챌 수 있느냐는 것뿐이죠. 패턴은 절대 안 깨집니다. 금이 2배 뛰면 시장은 무너졌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면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수십 년간 작동하던 돈의 룰이 부서질 때 살아남는 사람은 종이 돈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금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금이 귀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게 가치를 잃어서 오르는 거라는 걸요. 금 가격 2배는 목표가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벌써 다 흘렀습니다.